혹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기억이나 생각은 이어지겠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답은 잔이오에 더 가깝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몸속에서는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대한 교체 작업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정말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늙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거대한 세포의 흐름 속에서도 어떤 것들은 우리와 함께 꿋꿋이 나이를 먹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힘과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벌이는 치열하고도 경이로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시간의 흔적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느새 옅게 자리 잡은 눈가의 주름이나 문득 발견한 흰머리카락 한 올처럼 말이죠. 이런 변화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화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피부 표면이나 모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약 37조 개에 달하는 세포, 그 하나하나가 보내는 아주 미세한 구조적 변화의 신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거대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 세포는 정해진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이른바 세대 교체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바깥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세포는 약 4주,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는 4개월 정도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죠. 하지만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나 평생을 뛰어야 하는 심장 근육세포처럼 어떤 세포들은 한 번 태어나면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거의 교체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늙어갑니다. 바로 이 교체되지 않는 세포들에서부터 노화라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어떻게 나이를 먹게 되는 걸까요? 건강한 젊은 세포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질서정연합니다. 스스로를 복제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정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죠. 그러다가 프로그램된 시간이 되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세포 자살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질서정연하게 퇴장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완벽해 보이는 복제 과정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복사기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면 인쇄 품질이 처음보다 조금씩 떨어지는 것처럼 세포 분열이 수없이 반복될수록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염색체 끝단에 존재하는 텔로미어라는 아주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이 올이 풀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텔로미어는 DNA가 풀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짧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무 짧아져 더 이상 DNA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고야 맙니다. 이 순간 세포는 분열을 멈추라는 비상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너드 헤이플릭 교수가 발견한 헤이플릭 한계라고 불리는 세포에게 주어진 분열 횟수의 운명적인 한계입니다. 분열을 멈춘 세포들은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세포 자살의 길을 택하며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합니다. 일부 세포들은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 우리 몸에 그대로 머무르는 마치 좀비와도 같은 기묘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세포들을 노화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화세포들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늙은 세포가 결코 아닙니다.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에게까지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염증 유발 물질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우리 몸속의 도살인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골칫덩어리 세포들은 어쩌다 우리 몸을 위협하는 불청객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세포들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질서정연한 삶의 주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저마다 정해진 수명을 살다 갑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때가 되면 스스로 소멸하는 세포자살이라는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하죠.
이런 질서 덕분에 우리 몸은 낡은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세포가 분열을 거듭할수록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들이 누적되고 이는 세포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마치 아주 선명한 원본 사진을 계속해서 복사하다 보면 이미지가 점점 흐릿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포 역시 수십 번의 복제, 즉 분열을 거치면서 최초의 완벽함을 조금씩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의 양쪽 끝에 달린 텔로미어라는 보호 장치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발끈 끝이 풀리지 않도록 감싸는 플라스틱 캡과도 같은 존재죠.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아주 미세하게 짧아집니다. 이것은 세포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분열 횟수의 한계를 의미하는 일종의 내장된 타이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텔로미어가 더 이상 짧아질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세포는 더는 분열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노화, 즉 복제 노화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때 세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계획된 대로 스스로 소멸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지도 않고 분열하지도 않는 이른바 좀비 같은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선택을 한 세포들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노화세포의 정체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거부하고 우리 몸속에 그대로 머물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노화세포들이 그저 조용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들이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마치 주변에 독성 안개를 내뿜는 오염원처럼 끊임없이 각종 염증 유발 물질과 성장 저해 인자들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했던 주변 세포들은 이 신호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노화 세포 주변의 환경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되고 건강한 세포들마저 제 기능을 잃거나 심지어 함께 노화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몸 전체에 이런 노화 세포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각종 퇴행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훨씬 더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성가시고 해로운 노화세포가 사실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중요한 방어 시스템에서 출발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유전자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세포가 무한정 분열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 노화는 바로 이런 위험한 분열을 강제로 멈춰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노화세포들은 상처 치유 과정에서 주변 조직의 구조를 재편하고 회복을 돕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노화세포는 단기적으로는 암 발생을 억제하고 조직의 회복을 돕는 우리 몸의 든든한 아군 역할을 수행했던 셈입니다. 일종의 필요하기자 양날의 검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방어 시스템이 임무를 완수한 뒤에도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계속해서 축적되면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를 지키던 방패가 어느새 우리를 향한 창으로 변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결국 노화라는 현상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날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려던 세포의 생존 전략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복잡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펼쳐지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연 배우는 바로 노화세포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분열을 멈춘 채 그저 늙어버린 세포가 아니라 주변에 끊임없이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작은 송신탑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마치 조용하던 마을에 들어선 불량한 이유처럼 이 노화세포들은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염증 유발 물질들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공격이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을 서서히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